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국고초 오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네. 야, 코스피가 말이죠. 이제 4,840포인트입니다. 5,000포인트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이죠. 네. 5,000이 저희가 5,000이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는 있긴 한데 올해 5,000이 고점일까? 그렇죠?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올해 증시도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 증시가 단연 연초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실은 좀 소외받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자, 이분들에게도 좋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선 저희가 오늘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와운의 전문가분들이 오늘 여기 아래 삼성동 코엑스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10시부터 진행하고요. 저는 1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1시 10분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직접 또 만나뵐 분들은 이쪽으로 일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한국 증시 얘기는 국내 증시 얘기는 뒷부분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증시 마감부터 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거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약간의 조금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여서 좀 보시게 되면 다우는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 출발해서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러셀 2000 약간의 강보합이어서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다만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반도체주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S&P 500 지도에서 종목군도 흐름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 간밤에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 잠시 뒤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2.5, AMD. 최근에 브로드컴하고 AMD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는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테슬라는 조금 숨고르기를 좀 보였고, 그죠? 예, 그리고 일라이 릴리나 길리어드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램 리서치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 오늘 관련 기업들 주가 좀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TSMC. 자,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을 잘 열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주당 EPS가 3.14달러로 뭡니까? 예상치는 2.84였거든요. 좀 크게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달에 150달러에서 TSMC 장기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느덧 350달러에 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9월에 공식적으로 130달러.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하십니다라고 9월 첫째 주 국고초 방송에서 아주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300달러도 넘었고 350달러 와 있습니다. 실적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바클레이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또 4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아까 TSMC 봤죠? TSMC 전임 회장이 있어요. 마크 리우. 이분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사로. 근데 이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샀어요. 그렇죠? 한화로는 한 103억 정도 됩니다. 103억 정도. 예. 가격으로는 337달러에 매수해서 또 뭐 7% 올라서 뭐 당장 수익인데, 자, 그걸 떠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어떤 미래 비전, 특히 HBM이나 이런 쪽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LRCX 램 리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 주가도 오늘도 150, 160, 170을 넣어서 220달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볼 건 뭐냐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장에 있는 장비주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 있는 장비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램 리서치. 자,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한번 보겠습니다.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자, 이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60달러에서 이제는 300달러 넘어서 이제 32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뭐 샌디스크나 그리고 ASML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을 좀 받고 계속해서 좀 같이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소부장 쪽도 결국에는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증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는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인데요. 네. 자, 이걸 한번 좀 보십시오. 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사실 코스피가 어느 5천 가까이 좀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을 누리는 쪽보다는 사실 좀 조정받거나 좀 숨고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종목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쏠려 있는 시장이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업종 저 업종.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자, 코스피는 어느덧 4,80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4,800선. 이 4,800선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5,000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5,000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5,000이 일단 목표 지수대가 되겠지만 올 한 해를 놓고 봐서는 5,000은 그죠? 지나가는 지수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한쪽 편으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쉴 수도 있는데 대략 5,000 근처에 가서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4,900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숨고르기를 보이건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죠? 다만 옆으로 쉬거나 지금 앞선 이런 것처럼 일정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4,900 넘어서 5,000 언저리에서 나올 흐름이고, 지금 당장에는 하락장이라든지 본격적인 조정 장세 이거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 흐름은 변하는 건 없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사실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룹주들 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 강한 종목, 대형주들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소위 메이저 수급도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 한번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시총 상위 종목군들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죠. 삼성전자 어느덧 이제 시가총액 880조에 올라왔습니다. 전날에 3.4% 올랐죠. SK하이닉스는 550조고요. 그리고 뭐 보합 정도 마무리가 돼서요. 삼성전자 우선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11만 원 넘어섰고 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예, 현대차가 그동안에 조금 너무 이격이 좀 과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막 무너지진 않겠죠. 뭐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총 상위 그룹주들 중에서 소위 외국인들 또 기관계 그 안에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쪽 메이저 수급들은 어느 종목군들로 매기가 집중이 됐는지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은 블록으로 한번 찍어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강한 자금이 좀 들어온 것이죠. 만점은 4칸은 아니더라도 뭐 3칸이면 강했던 것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생명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성물산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한국전력, 삼성전자, KB금융 순으로, SK하이닉스 순으로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 그룹주들은 그죠? 이쪽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가고 있다. 또 집중되고 있다. 뭐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단 지분 효과도 있고요.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덧 29만 원 선에 와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계속 유지 중이고요. 어제 흐름을 봐서는 이렇습니다. 예. 근래 들어서 뭐 3만 원부터 해서는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자금이 좀 들어왔었고, 어제는 또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삼성물산이 한 30만 원 출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삼성전자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제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의 기관 투자자들 매수도 꾸준하게 잡혀 있고요. 자, 우리 수급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이제 아래쪽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그 내면의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수치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자, 우리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또 약한 자금이 또 들어오고, 또 강한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8만 원 아래부터 해서는 물론 뭐 7만 원대도 계속 들어온 거지만 지금은 물량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은 들어오는 자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11만 원을 드디어 삼성전자 우선주가 넘어섰습니다. 11만 원. 자, 뭐 삼성전자 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잠시 뒤에 제가 반도체 전성시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따라가게 될 것이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었냐면요. 어제는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자금이 또 쏠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덧 6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예, 두산에너빌리티. 자, 두산에너빌리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 사실 10월 달에 이렇게 좀 올라섰다가 11월, 12월에는 이렇게 좀 횡보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머리를 들고 있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쪽 수급은 들쑥날쑥합니다. 예, 특히 여기는 그렇습니다. 막 들락날락 막 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이런 변곡점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그죠? 자금이 좀 들어오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어제 외국인 매수가 한 450만 주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3거래일째 순매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SK스퀘어. 자, SK하이닉스의 모회사 SK스퀘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자, 이 종목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래 뭐 계속해서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죠. 횡보하는 동안에는 뭐 약한 자금도 들어오고 약한 자금도 빠지곤 했지만 추세 이탈은 없었고, 어제 다시 변곡점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개인들은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어제 순매수도 잡히면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45만 원 선 다시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스퀘어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한국전력, 삼성전자, KB금융, SK하이닉스 순으로 수급은 가장 좋았다. 하나만 더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봤으니까 한국전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개인들이 28만 주 순매도였고 반면에 외국인 기관차들 어제 뭐 대거 순매수 있었고 투신이나 연기금도 어제 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에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또 윗단추라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를 종목군들로 어제 강한 수급이 좀 붙었고 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들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쉬고 있습니다. 그죠? 오랜 기간 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950선이거든요. 예, 950선. 우리가 뭐 1000스탁 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그죠? 예. 뭐 1000포인트는 사실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상단은 전 아니라고 봐요. 1000포인트 넘어서 가게 될 것이다. 전고점이 대략 한 1050 정도 되는데 자, 올해 1050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는 코스피에 많이 쏠렸죠. 이제 코스피가 올라서 5천 언저리에 가게 되면 물론 5천 뚫고 뭐 막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다소 좀 승고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쪽이 좀 부담스러워지면 덜 오른 게 뭘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또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자금이 빠지고 들어오는지. 자, 보시게 되면 어제는 뭐 알테오젠이 한 10% 올렸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가 한 2.5% 올랐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0% 올랐습니다. 그죠? 예, 이런 순인데 어느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 이 네 종목이 어제 가장 제일 강했네요. 알테오젠 한번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은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좀 악재가 좀 있었고 주가 급락했다가 그죠? 그리고 어제는 또 강하게 좀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10% 움직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까지 어제 모두 다 순매수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은 이 박스권이고 이 정고점이 5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7만 원 돌파를 할 것이냐. 57만 원 근처에 왔을 때도 여기에 있는 뭐 양은 블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메이저 수급이 붙을 것이냐, 이거 좀 주목해 보셔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는 또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자,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이 시간 통해서도 뭐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TGC. 네. 과거 인보사. 근데 이게 임상 3상 결과를 2월 말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계속 기대감은 좀 살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이 횡보하는 기간에 주가는 좀 쉬었지만 뭐 들쑥날쑥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시 강하게 수급이 붙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다.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자 7만 원대 지지받고 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어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도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난주에 제가 뭐 클래시스, 뭐 삼천당 제약 이런 부분 좀 봤었는데 클래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 뭐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어제도 뭐 장중에 좀 크게 올랐다가 조금 약간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한번 보시죠. 삼천당 제약도 근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평선 보고 뭐 거래량만 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블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구나,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삼천당 제약도 뭐 이런 분위기면 30만 원 트라이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에서는 많은 종목군들로 강한 자금이 붙었다라기보다는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으로 가장 강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종목으로 그래도 그나마 또 좀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왔던 거, 불씨를 좀 살려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작년 부터 이 현상의 반도체 전성시대,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였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고, 좀 전에 앞서 우리 미국 반도체주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봤었죠. 한국에서는 우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 3사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 기사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5만 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자, 제가 5만 원대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11만 원 왔다가, 그죠? 11만 원 왔다가 10만 원. 자, 여기 10만 원. 이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이고요. 이때 아마 SK하이닉스가 50만 원대 정도까지 밀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이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20조. 4분기 영업이 20조. 자, 1분기에는 대략 한 30조 정도.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는 거의 130조 정도 지금 전망치가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올라가 있죠. 물론 20만 원 이상을 부르는 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은 어느덧 88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880조. 그렇죠? 수급도 그죠? 크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무더기로 들어오고 뭐 크게 들어오고 또 좀 크게 다시 들어오고 있고, 전날에 15만 원 돌파 임박하는 뭐 이런 흐름입니다. 야, 우리 5만 원대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170%,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 170%가 올랐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실적이 1월 29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가 TSMC,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음 달에 엔비디아로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실적 나오죠, 반도체 기업들. 그죠? 지금 어느덧 SK하이닉스는 75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 50만 원대 중반, 여기가 삼성전자로는 한 10만 원대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도 좀 기회다. 그죠? 예, 제가 여기서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려서 55만 원대. 지금 이제 75만 원 가는데, 지금 목표가 얼마?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접근하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은 550조 정도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볼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부장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분위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앞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다른 종목도 굉장히 좋고, 장비단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정말 신고가를 전부 다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우리 소부장주들은 좀 약해요. 어제 중국 오사트 기업들도 다 급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는 9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하나마이크론인데,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저점 만들고 9월 달, 예, 보통 9월 달부터 소부장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올랐어?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거나 하다가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는 종목군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오르지 않고 이제는 이쪽 저쪽 하나씩 툭툭 터지더라고요. 뭐 DI가 급등을 했다가,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하나 머티리얼즈예요. 제가 바닥을 이 시간 통에 잡아드린 건 25,000원, 9월 초, 8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낸드 수혜주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 그죠? 뭐 낸드 쪽은 뭐 거의 지금은 샌디스크 주가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고점이 65,000원이다, 7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달 넘게 쉬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수급이 가장 좋았던 세 종목은 사실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 HPSP,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 이번에 블록딜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오히려 저가 매수 자리다라는 의견 좀 드렸는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HPSP. 그죠? 이거 보시게 되면 과거 얼마입니까? 6만 원이었고, 그죠? 제가 지난번에 2만 한 6천 원 정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만 원. 지금은 이제 3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4만 원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또 가장 좋았던 거는 PSK 홀딩스. 후공정. PSK 홀딩스. 예. PSK 홀딩스가 9.4%입니다. 자, 지난 9월 초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린 게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 자, 여기. 이제 전고점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 끼 있는 종목군들 한두 종목이 치고 가고 하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서서히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소부자 종목군들은 먼저 가는 종목군도 있지만 좀 부진한 종목도 있지만 차분히 순서를 기다려 볼 만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거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외국인이나 뭐 기관계나 아니면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꾸준하게 사들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막 기관 투자자들이 한 30일 동안 계속 사들여. 계속 사. 근데 주가는 같이 병행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동행해서 못 오르는 주식도 있죠.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 오른다는 겁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얘들이 계속 사고 있네.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저는 전체 기관 투자들, 기관계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쪽은 저랑 성향이 가장 맞는 투자 유체는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투신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연기금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꾸준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는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을 여전히 이거는 제가 30일까지만 카운트가 되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30일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16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사실 지금 주가가 40만 원 넘어서 45만 원 정도 왔고 전날에는 좀 쉬었습니다. 뭐 조금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더 갈래도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지금 16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연기금. 자, 보시게 되면 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뭐 이쪽에 보시면은 뭐 거의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제 매도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들어온 물량은 계속 잠겨 있는 거고 연기금은 16거래일이면 지금 이 정도로 계속 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볼 거, 요런 변곡점. 블록이 첫 번째로 양의 블록 이 네 칸으로 딱 돌아서는 자리가 뭐다? 이거는 수급의 변곡점. 그죠? 아, 이제 우리는 이 주식을 사들일 거야 라는 신호를 준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동원산업, 뭐 오뚜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 조선주가 나옵니다. HJ중공업이 나옵니다. HJ중공업. 자, HJ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HJ중공업은 전체 흐름은 사실 뭐 지난 8개월 달에 이렇게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달 동안 횡보하고 있죠. 뭐 하나오션이라든 다른 종목군들 막 치고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 자, HJ중공업이 이번에 미국의 마스라
그러니까 미국 해군 함정 정비하는 거 이쪽에 정식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자, 보시면 9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9일 연속해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상대적으로 못 오른 조선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풍산도 9일 연속,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9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강하게 매수 자금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일단 65만 원 추라이를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연기금은 꾸준하게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사들이고 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 아연이 있습니다. 고려 아연. 고려 아연은 지금 8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사실 이 저점부터 사들인 거 되겠죠, 그죠? 네, 고려 아연. 근래 들어서 일주일 사이 이번 주 들어서 자금이 조금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요 단에서 한번 우리 뭐 드라이빙 토큰 할 때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이때. 자, 어찌됐든 고려아에는 수급이 붙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8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SPG가 8거래를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SPG.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략 한 8만 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뭐 연일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HI 원전 관련해서 BHI도 지금 7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7일째. 보시면 뭐 어제는 뭐 기간 뭐 이번 주에 한 3거래일 정도 연속 매수가 있었는데 연기금 매수는 꾸준하게 좀 붙어 있다. 예, BHI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효성중공업. 이것도 지금 원전 관련해서 종목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APR. 자, 화장품. 자, 보시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죠. 6거래일 연속 사들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주 4일 연속해서 양은 물론 만점이니까 강한 자금이 아주 몰려 들어오고 있다. 실적 전망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APR.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상한 매집주 추적은 연기금을 한번 좀 추적을 해봤고요. 웬데모비스를 한 10일 연속, HJ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9일 연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아연 SPG 8일 연속, 그리고 효성중공업 BHI, 그리고 APR 화장품 쪽에서 APR을 새롭게 좀 사들이고 있네요. 자, 요 정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엑스에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저는 1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와주시면 현장에서 또 얼굴 뵙고 하겠네요.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